안녕하세요, 독고리입니다. 이번에는 커말 2급 실기 두 번째 파트 계산 작업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 안 들어보신 분들은 얼른 첫 번째 강의 먼저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의는 함수입니다. 함수가 어려우셨던 분들은 제 강의 아주 잘 만나신 겁니다. 제가 아주 잘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지만 제가 만든 함수 공식집과 같이 공부하시면 함수가 이렇게 쉽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번에도 강의는 모두 무료로 제공됩니다. 여러분들은 교재 구입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댓글 달아주시면 됩니다. 쉽고 편하게 언제 어디서나 공부할 수 있는 독고리 커말 2급 실기 강의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저랑 같이 계산 작업 예제 파일 불러오셔서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들 함수 푸실 때는 공식집 꼭 보면서 연습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번에다 클릭하고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B3셀에서 왼쪽에서 세 글자 갖고 와 볼 겁니다. 레프트 함수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2번도 해볼게요. B3셀에서 네 번째부터 두 글자 가져와 보겠습니다. 미드 함수 배워보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B4셀에서 오른쪽에서 네 글자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right 함수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다 클릭해 볼게요. 자, 가보죠. 는 하시고 영어로 L2 left에서 탭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B3셀 찍고 콤마 3 괄호 닫고 엔터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 B3에서 왼쪽에서 세 글자 가져오게 됩니다. 또 해볼게요. 는 하시고 MID 탭 또 해볼게요. B3셀을 또 찍고 콤마 자, 몇 번째부터 몇 글자 갖고 오래요? 네 번째부터 두 글자입니다. 그래서 4,2라고 적는 겁니다. 괄호 닫고 엔터 해보겠습니다. 자, 는 해보시고요. RI right에서 탭 눌러보겠습니다. 이번에는 B4셀 찍고 콤마 여러분 몇 글자 갖고 오래요? 네 글자 가져와 보겠습니다. 4라고 쓰고 괄호 닫고 엔터입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1번, 2번, 3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B6셀의 데이터를 모두 대문자로 바꿔볼게요. 어퍼 함수 배워보겠습니다. 5번도 해볼게요. B3셀의 데이터를 모두 소문자로 바꿔보겠습니다. 로우어 함수 배워볼 거고요. 6번도 해볼게요. B6셀의 데이터를 첫 글자만 대문자로 바꿔보겠습니다. 프로퍼 한번 해볼게요. 4번에다 클릭하시고 는 영어로 UP 어퍼에서 탭 찍어볼게요. B6셀 찍고 괄호 닫고 엔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여기 있는 소문자인데 여기 이렇게 대문자로 바뀌었습니다. 는 한번 해보시고 영어로 LO 로우에서 탭 자, 로우에서 탭 눌러주시고 B3셀 클릭해 볼게요. 괄호 닫고 엔터입니다. 그러면 이 B3셀의 데이터는 모두 대문자인데 이렇게 소문자로 변경되게 됩니다. 자, 6번 해보겠습니다. 는 하시고 PRO 자, 프로퍼에서 탭 눌러볼게요. 프로퍼 클릭하시고 탭 찍어볼게요. B6 괄호 닫고 엔터 해볼게요. 자, 어때요? 첫 글자만 대문자로 바뀌게 됩니다. 7번 해보겠습니다. B5셀의 데이터를 글자 사이 한 칸만 남기고 공백을 제거해 보겠습니다. 트림 함수 해볼 거고요. 8번도 해볼게요. B4셀 값 뒤에 만세자 붙여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별표 해주세요. 엔드 연산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해보겠습니다. 는 하시고 영어로 TR 트림에서 탭 자, B5셀 클릭해 볼까요? 여러분 여기 보면 되게 여러 칸이 떨어져 있죠? 괄호 닫고 엔터 해보면요. 어떻게 돼요? 한 칸만 남기고 나머지 공백들은 제거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엔드 연산자 해볼게요. 는 하시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클릭해 볼게요. 여기에 만세자 붙여보겠습니다. Shift 7번 누르시고요. 큰 따옴표로 만세 따옴표 닫고 엔터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B4셀 값 뒤에 만세자 붙여보겠습니다. 네, 엔터 해볼게요. 여기까지 텍스트 함수 모든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날짜 시간 시트 클릭해서 저랑 날짜 시간 함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해볼게요. today 함수를 이용해서 오늘 날짜 구해보겠습니다. 2번도 해보겠습니다. now 함수를 이용해서 오늘 날짜와 현재 시간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는 하시고 영어로 to today에서 탭입니다. 여러분, 우리 today는 공식집 보시면 아시겠지만 괄호 안에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괄호 닫고 엔터 해볼게요. 네, 자, 제가 지금 하는 날짜는 12월 16일입니다. 는 한번 해보시고 no, 자, now 클릭하시고 탭입니다. 괄호 닫고 엔터 해보면 어때요? 현재 시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날짜와 현재 시간까지 나오게 하는 today랑 now 함수 배워봤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날짜랑 하시는 시간대가 다 틀리죠? 그래서 영상에 있는 답이랑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게 정상이라는 거 꼭 알고 가실게요. 자, 3번 한번 클릭해 보시고요. 다음 문제 읽어볼게요. G2, G3, G4셀에 C2 데이터를 이용해서 연, 월, 일 구해볼 거고요. 자, 이어가 연도고요. months가 월, day가 일 구하는 겁니다. 4번도 같이 해볼게요. G6, G7, G8셀에 C3 데이터를 이용해서 시, 분, 초 구해보겠습니다. hour가 시간이고요. minute가 분, second가 초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3번에다 클릭하시고 는, y, year에서 탭입니다. C2 데이터를 클릭하고 괄호 닫고 엔터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연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나오게 되고요. 는 해보십시오. mo, 자, months에서 탭 눌러보시고 또 C2를 찍고 괄호 닫고 엔터하면 네, 월에 대한 자료가 나오게 됩니다. 일도 해볼게요. 는 하시고 da, 자, day 클릭하시고 탭입니다. C2 데이터 클릭하고 괄호 닫고 엔터입니다. 자, 이렇게 연, 월, 일 나오게 됩니다. 4번 해볼게요. 는 하시고 ho, hour에서 탭 눌러보겠습니다. 자, C3 데이터 클릭해 볼게요. 현재 시간 괄호 닫고 엔터 해볼게요. 되시죠? 시간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게 되고요. 는 하시고 mi, 자, 미니트에서 탭 눌러볼게요. 역시 C3 데이터 클릭하고 괄호 닫고 엔터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9분 이렇게 나와요. 초도 해볼게요. 는 하시고 se, 자, second에서 탭입니다. C3 데이터 클릭하고 괄호 닫고 엔터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초가 나옵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여러분 이건 실제 시간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해드리는 게 34초지만 다음 거 풀 때 매번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얘는 아마 실시간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자, 5번에다 클릭해 주시고요. 문제 한번 또 풀어볼게요. C5셀에 G2, G3, G4셀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날짜 데이터로 바꿔보겠습니다. 데이터 함수 배워보겠습니다. 6번도 해볼게요. C6셀에 G6, G7, G8셀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시간 자료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 함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해보겠습니다. 는 하시고 DA, 데이트에서 탭 눌러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탭 눌러도 뭐가 들어가는지 이렇게 설명 문구 나와 있죠? 데이트는 연, 월, 일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자, 그래서 연 찍고, 월 찍고, 일 찍으시면 됩니다. 괄호 닫고 엔터 해볼게요. 시간도 해볼게요. 는하고 ti, 자, 타임에서 탭입니다. 자, 여러분 얘도 이렇게 보이시죠? hour, minute, second, 콤마로 구분해서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새는요, 함수 배우기가 참 좋은 게 이렇게 설명 문구만 참고해도 충분히 풀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 찍고, 분 찍고, 초입니다. 괄호 닫고 엔터 해볼게요. 네, 됐습니다. 자, 7번에다 별표 해볼게요, 여러분. 네. C7셀에 C2 날짜의 요일번호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eekday 함수 쓸 거고요. 월요일이 스타트인 2번 유형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요일을 부를 때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월요일이 1번이면 화요일은 2번, 수요일은 3번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가볼게요. 는 하시고 we,
자, weekday에서 탭 눌러주십시오. C2 날짜를 찍고 콤마 2라고 써보면 여러분 여기 설명 보이시죠? 2라고 쓰게 되면 월요일이 스타트입니다. 그러면 일요일이 7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2를 안 쓰거나 1이라고 쓰면 일요일이 스타트가 됩니다. 이럴 때는 토요일이 7번이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월요일이 참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요새는 그냥 1이라고 쓰는 아니면 날짜만 쓰고 이렇게 괄호를 닫아버리는 일요일이 스타트인 문제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게 나올지 모르니까 한번 꼭 문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2라고 쓸 거고요. 괄호 닫고 엔터 해볼 텐데 오늘 제가 해드리는 이 영상 찍는 날이 12월 16일 토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월, 화, 수, 목, 금, 토 6이라고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엔터 해보면 전 6이라고 나와요. 아마 여러분들은 제 영상 보면서 연습하시는 날짜에 요일 번호가 여기 나오게 된다는 거 체크해 볼게요. 8번 해보겠습니다. D10셀에 공사 시작일에 작업 일수를 더한 완료일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워크데이 한번 해볼게요. 자, 8번입니다. 는 하시고 WO 워크데이 클릭하시고 탭. 자, 보시면요. 공사 시작일 클릭하고 콤마 그리고 작업일입니다. 괄호 닫고 엔터 해볼게요. 네, 공사 시작일에 작업일을 더한 완료일 엔터 해보면 5월 5일 날 시작해서 15일 동안 작업하면 언제 끝나겠냐 이겁니다. 자, 26일. 좀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이 작업 일수는요 15일 동안 내리 작업한다는 게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 이런 휴일은 꼭 쉰다는 전제하에 이 문제를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6일 날 끝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9번 해볼게요. C13셀에 B13의 날짜 데이터를 이용해서 3개월 후의 날짜를 구할 겁니다. 이 데이트 이것도 해볼게요. B13의 날짜를 이용해서 3개월 후에 말일 날짜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오몬스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는 하시고 이 데이트에서 탭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날짜 클릭하시고 콤마 3 괄호 닫고 엔터입니다. 그러면 자, 어때요 여러분? 5월 3일에 3개월 후니까 8월 3일 맞죠? 또 해볼게요. 는 하시고 이오몬스에서 탭입니다. 자, 날짜를 클릭하시고 콤마 공식은 똑같습니다. 3이라고 쓰시면 되고 괄호 닫고 엔터 하시면 돼요. 이러면 3개월 후 마지막 날짜 8월 달의 마지막 날짜는 31일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풀어볼게요. 날짜 시간 마지막 문제입니다. 11번 읽어볼게요. F11과 G11셀의 두 날짜 사이의 기간 구해보겠습니다. 데이스 함수 해볼게요. 11번에다 클릭하시고 는 DA 자, 데이스에서 탭 누르시고요. 여러분 여기 보면 공식이 end date입니다. 마지막 날짜 먼저 클릭하고 그 다음에 시작 날짜 클릭하래요. 마지막 날짜란 이렇게 날짜가 두 개가 있으면 큰 날짜 먼저 찍으셔야 됩니다. 얘 클릭해 볼게요. 그리고 콤마 작은 날짜 클릭하면 됩니다. 괄호 닫고 엔터 해 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날짜, 시간, 함수 모든 문제 풀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논리시트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 논리시트 클릭하시고 if 1번에다 클릭하고 문제 읽고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1번 읽어보겠습니다. F3에서 F5셀의 총점이 180점 이상이면 합격 아니면 불합격입니다. if 함수 배워볼게요. 자, 가보죠. 는 하시고 영어로 I입니다. if에서 탭. 자, 그리고 여기에서 잘 따라 하셔야 돼요, 여러분. if에서 탭 누르면 이렇게 괄호가 열리는데 fx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나오세요. if는 첫 번째 칸이 조건입니다, 여러분. 자, if. 자, 항상 조건문 할 때는 주를 생각해 주셔야 돼요. 주가 뭐예요? 기준입니다. 총점이 180점 이상이라면 그랬죠? 총점이 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점의 첫 번째 자료를 찍고 얘가 크거나 같다. 자, 뭐보다 180보다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총점의 첫 번째 자료가 180보다 크거나 같고 크거나 같다면 총점이 180 이상이라면 여기가 조건이 되고요. 두 번째 칸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럼 이게 맞으면 뭐래요?
합격 아니면 불합격입니다. 자, 두 번째 칸에다가 한글로 합격이라고 적어 보시고요. 탭 아니면 뭐죠? 불합격 탭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조건, 참, 거짓 이렇게 들어갑니다.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네, 됐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점 보이시죠? 요게 채우기 핸들점인데 여기다 갖다 대고 이렇게 끌어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2번 해볼게요, 여러분. 2번 클릭해 보시고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국어, 영어 모두 90점 이상이면 우수 아니면 보통입니다. 우리 모두 만족하는 조건이어서 AND 조건 첫 번째로 해볼 거고요. 이게 맞으면 우수 아니면 보통이어서 if를 두 번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는 하시고 AND 탭 fx 가보겠습니다. 자, AND하고 탭 누르면 이렇게 괄호가 열리죠. fx 우리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순서대로 주를 생각해 주세요. 자, 국어가 90점 이상이다 한번 해볼게요. 국어의 첫 번째 자료를 클릭하시고 크거나 같다 90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국어의 첫 번째 자료가 90점 이상이면서 두 번째 칸 클릭해 볼게요. 영어 첫 번째 자료 클릭해 주시고요. 얘가 몇 점 이상? 얘도 크거나 같다 90입니다. 크거나 같다 90. 네, 이렇게 진행해 볼게요. 영어의 첫 번째 자료가 90점보다 크거나 같은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두 개 조건을 동시에 만족한다면 확인 눌러 볼게요. 우리 AND나 OR는요 true나 false가 뜹니다. 제대로 하신 겁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잘 따라 하셨으면 좋겠어요. 는 빼고 긁어보겠습니다. 는 빼고 범위 잡는 거예요. 저는 범위 잡아달라는 말을 끌어달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해요. 자, 는 빼고 범위 잡아볼게요. Ctrl X 다시 영어로 I 누르시고 if에서 탭 괄호가 열리면 fx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칸에 Ctrl V 자, 이게 조건이 완성된 거고요. 이게 맞으면 뭐래요? 우수 아니면 보통입니다. 두 번째 칸에 마우스 커서 놓으시고요. 한글로 우수라고 탭 아니면 뭐죠? 보통 탭입니다. 조건, 참, 거짓입니다. 확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역시 점에서 아래로 이렇게 끌어볼게요. 이번엔 OR 함수 해보겠습니다. 3번에다 클릭하시고요. 자, 국어 또는 영어가 90점 이상이라면 또는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OR 조건을 첫 번째로 해볼 거고요. 이게 맞으면 우수 아니면 보통입니다. if를 두 번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하시고요. OR에서 탭입니다. fx 진행해 볼게요. 가볼게요, 여러분. 주는 국어의 첫 번째 자료입니다. 얘 쨌고 크거나 같다 90 탭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에 커서가 있는 거 보시고 영어의 첫 번째 자료 클릭해 볼게요. 얘가 크거나 같다 90입니다. 자, 해석이 이렇게 되죠. 국어의 첫 번째 자료가 90점 이상이거나 영어의 첫 번째 자료가 90점 이상이라면 확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역시 AND나 OR는 true나 false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을 잘 따라 하셨으면 좋겠어요. 는 빼고 긁어보겠습니다. 자, 는 빼고 Ctrl X I 써볼게요. if에서 탭 괄호가 열리면 아까처럼 fx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첫 번째 칸엔 Ctrl V고요. 이 조건이 맞으면 뭐래요? 우수 아니면 보통입니다. 두 번째 칸에 한글로 우수 탭 아니면 보통입니다. 탭. 여러분, 이 따옴표는 직접 적는 거 아니죠? 그냥 우수하고 탭 누르면 자동으로 따옴표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조건, 참, 거짓입니다. 확인 누르시고요. 채우기 핸들 같이 진행해 볼게요. 네, 됐습니다. 자, 이제 4번 해보겠습니다. ifs 해볼게요. 여러분,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총점이 190점 이상이면 A, 180점 이상이면 B, 180점 미만이면 C입니다. ifs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f문이랑 거의 비슷한데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자, 해볼게요. 는 하시고 여러분, ifs에서 탭 누르시고요. fx 들어가 볼게요. fx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요, 공식이 조건 참, 조건 참, 조건 참 이런 식으로 진행될 거예요. 자, 해볼게요.
총점이 190점 이상이면 A라고 해볼게요. 자, 총점 첫 번째 자료를 찍고 크거나 같다 190. 그럼 뭐래요? A래죠? 이렇게 조건 참 쓰면 돼요. 그리고 탭 눌러보세요. 세 번째 칸에 커서가 올 거고요. 또 해볼게요. 총점 첫 번째 자료 찍고 이번엔 크거나 같다 180. 탭 눌러볼게요. 그럼 뭐래요? B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 ifs인데요. 조건 참 이렇게 들어가요. 우리 if의 마지막은 단만 쓰는데 얘는 다 써야 돼요, 여러분. 180 미만이 C죠. 이게 마지막 조건이지만 그래도 써줘야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칸에 커서 놓고 총점 첫 번째 자료 클릭해 보겠습니다. 얘가 작다 180. 그럼 뭐래요? C 탭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 조건 참 이렇게 들어갑니다. 확인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채우기 핸들 걸어볼게요. 자, 이제 5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읽어볼게요. B7셀에 에러가 있으면 에러라고 표시해 보겠습니다. if 에러 한번 해볼게요. 눈하시고 I if 에러에서 탭 괄호가 열리면 fx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얘 찍어 보시죠. B7셀이 빛을 보이시죠? 두 번째 칸 클릭해 볼게요. 자, 두 번째 칸 value if error value 값에 만약에 에러가 났다면 자, 두 번째 칸에 뭐라고 하셔야 돼요? 에러가 있으면 에러라고 쓰시면 됩니다. 한글로 에러라고 써볼게요. 네, value 에러가 났을 때 값입니다. 확인입니다. 네,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논리, 함수, 저 독고리랑 배워봤습니다. 공식집 보시면서 꼭 반복적으로 연습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등수 한번 해볼게요. 1번에다 클릭하고 저랑 같이 통계 시트 클릭하시고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일게요. 총점에 대해서 내림차순 등수 구해 보겠습니다. 랭크.eq. 2번도 해볼게요. 총점에 대해서 내림차순 등수입니다. 랭크.avg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공식집 보면서 같이 따라와 보세요. 는하시고 array 랭크.eq에서 탭입니다. fx 진행해 볼게요. 처음에는 순위 구할 주소입니다. 350 클릭해 볼게요. 두 번째 칸. 자, 두 번째 칸은 비교할 범위라 그랬죠? 350부터 총점 다 잡아주시고 F4를 눌러줘야 돼요, 여러분. 네, 절대 참조. 주소가 변하지 않게 절대 참조해줘야 됩니다. 달러가 4개 들어가셔야 돼요. 왜?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이 밑에 있는 애들 등수 구할 때도, 그쵸? 항상 이 범위랑만 비교해야지 자기 등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비교할 범위는 F4를 한번 눌러서 고정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 꼭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칸은 큰 값이 1등일 때는 0이라고 쓰거나 이렇게 저처럼 안 써도 돼요, 여러분. 생략하면 큰 값이 1등이 됩니다. 자, 순위 구할 주소 비교할 범위입니다. 확인 눌러볼게요. 채우기 핸들 걸어보겠습니다. 자, 2번 해볼게요, 여러분. 2번에다 클릭하고 는하시고 array 여러분 rank.avg입니다. 자, 탭 누르시고 괄호가 열리면 fx 진행해 볼게요. 공식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처음엔 순위 구할 주소 G3을 클릭하고 두 번째 칸입니다. 총점을 다 잡고 F4 눌러볼게요. 똑같죠? 네. 큰 값이 1등을 내림차순 그러죠? 이럴 땐 여기 아무것도 안 적어도 돼요, 여러분. 만약에 굳이 쓴다면 0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자, 순위 구할 주소 비교할 범위입니다.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네, 채우기 핸들 걸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요거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왜 얘는 동점자가 4등이라고 나오고 아까는 3등이라고 나왔는지. 자, 우리가 흔히 등수 구할 때 얘가 1등, 얘가 2등, 그 다음 동점자가 3등이 되죠? 얘는 왜 이렇게 4등이라고 나왔는지 설명드릴게요. 원래 동점자가 나온 3등이 3명이잖아요. 얘네들이 나와야 되는 등수는 몇 등이에요? 3등, 4등, 5등이죠. 자, 이렇게 동점자가 나왔을 땐 랭크의 AVG에서는 원래 나와야 되는 등수들의 평균 등수가 나옵니다. 3, 4, 5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동점자여서 원래 나와야 되는 그 등수들의 평균값 4등이 이렇게 동점자일 때 매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3번 해보겠습니다. 총점에 대해서 분산 한번 구해볼게요. 봐고요. 자, 4번도 해볼게요. 총점에 대해서 표준 편차 구해볼게요. stdv 요 두 개 함수 해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3번에다 클릭하고요. 는 var 자, 바에서 탭 눌러보시고요. 우리 분산은요, 되게 쉬워요. 범위만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G3부터 G9 괄호 닫고 엔터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구해지고요. 표준 편차도 동일합니다. 는 하시고 std 자, stdv에서 탭 역시 아까 분산처럼 범위만 잡으시면 되고요. 네, 괄호 닫고 엔터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바랑 stdv는 범위만 잡으시면 된다는 거 꼭 체크해 볼게요. 여러분, 이번에는 5번 해볼게요. 총점에 대해서 두 번째로 큰 값, 라지 함수 배워볼 거고요. 세 번째로 작은 값 구해보겠습니다. 스몰 함수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5번에다 클릭하고요. 는 LA 라지에서 탭입니다. 여러분, 여기 범위 잡아볼게요. G3부터 G9 범위 잡아주십시오. 총점을 다 잡고 몇 번째로 큰 값이에요? 두 번째. 그래서 콤마하고 2라고 쓰면 됩니다. 자, 이렇게 범위 그리고 번째 쓰면 돼요. 총점에 대해서 두 번째로 큰 값 나오게 됩니다. 엔터 한번 해보고요. 또 해볼게요. 는 하시고 SM 스몰입니다. 스몰에서 탭 역시 똑같습니다. 총점을 범위 다 잡고요. 콤마 몇 번째로 작은 값 구하는 거예요? 세 번째 콤마하고 3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범위 그리고 번째입니다. 3이라고 썼으니 세 번째로 작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엔터 한번 해볼게요. 됐습니다. 자, 7번 해볼게요. 7번에다 별표 해보세요, 여러분. B2부터 이육에 대해서 서울에 해당하는 개수 구해볼게요. count if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 공식집 보시면 아시겠지만 count if는 처음에 조건 범위, 조건이 들어갑니다. 조건에 맞는 개수를 구해줘요. 자, 가볼게요. 7에다 클릭하고 는 COU count if에서 탭입니다. 자, 이렇게 괄호가 열리면 fx 눌러볼게요. 처음엔 조건 범위입니다, 여러분. B2부터 EU까지. 자, 이 범위에서 못 찾는 거예요. 두 번째 칸에다 서울 이렇게 쓰시면 돼요, 여러분. 서울 탭. 자, 이렇게 들어가요. 조건 범위, 조건입니다. 7개 나오는 거 보이시죠? 네. 근데 이렇게 서울이라고 써도 되고요. 아니면 서울이라고 쓴데 이렇게 클릭하셔도 돼요, 여러분. 얘 찍어도 되고 얘 찍어도 돼요. 조건 범위, 조건. 결과는 동일합니다. 확인 눌러볼게요. 네, 됐습니다. 8번 해보겠습니다. B2부터 이육에 대해서 비어있지 않은 셀의 개수 구해볼게요. 카운터 배워볼 거고요. B2부터 이육에 대해서 빈칸의 개수를 구해보겠습니다. 카운트 블랭크. 자, 그리고 10번도 해볼게요. B2부터 이육에 대해서 숫자의 개수를 구해보겠습니다. 카운트 한번 해볼게요. 자, 8번에다 클릭하시고요. 는 COU 카운터에서 탭입니다. A 들어가요, 여러분. 네. 자, 여러분, 카운터는 범위만 잡으시면 되거든요. B2부터 U까지 범위 잡아보세요. 자, 이렇게 범위 잡고 괄호 닫고 엔터입니다. 그러면 비어있지 않은 빈칸을 뺀 나머지 개수들 이렇게 보이고요. 문자 숫자 다 들어간 셀의 개수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빈칸의 개수 구해볼게요. 9번에다 클릭해보고요. 는 COU 카운트 블랭크에서 탭입니다. 역시 얘도 범위만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B2부터 U 괄호 닫고 엔터 해볼게요. 네, 됐습니다. 숫자의 개수 구해볼게요. 는 하시고 COU 여러분, 첫 번째 보이시는 카운트에서 탭입니다. 역시 범위 한번 잡아볼게요. 됐습니다. 괄호 닫고 엔터 해볼게요. 네, 됐습니다. 카운트는 숫자만 셀 수 있는 셀의 개수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자, 이번에는 11번의 별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오늘 하는 함수 중에 아마 제일 꼭 이해하고 가셨으면 하는 함수입니다. 이 문제는 정말 중요하니까 두세 번 반복해서 보시길 바래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함수를 풀다가 나 제대로 한 것 같은데 왜 안 되지? 라고 하시면 꼭 이 함수를 생각해서 한번 잘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11번에다 클릭하고요.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B17 데이터 중에 숫자만 추출해서 숫자 데이터로 바꿔볼게요. 우리 일부분만 갖고 오는 미드 함수 보이시죠? 네, 미드 함수를 첫 번째로 해볼 거고 value를 두 번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value가 숫자로 바꿔주는 함수예요. 자, 가볼게요. 는 하시고 우리 아까 해봤어요. 텍스트 함수 할 때 배워봤죠? mid 탭. 자, 얘 찍어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여기에서 숫자, 요 2가 몇 번째 칸에 있습니까? 대한민국 하나, 둘, 셋, 넷, 빈칸까지 5. 그럼 요 2는 몇 번째부터 있어요? 6번째부터 2026이니까 4글자 갖고 와야 된다는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콤마 6 그리고 콤마 4가 됩니다. 괄호 닫고 엔터 해볼게요. 네, 이렇게 2026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아까 잘 따라하셨던 는 빼고 긁어볼게요, 여러분. 자, 이렇게 는 빼고 범위 잡고 컨트롤 X 그리고 value 들어가 볼게요. 영어로 VAL value에서 탭입니다. FX 진행해 볼게요. 여러분 첫 번째 칸에 컨트롤 V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해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선생님 뭐 이거 똑같은데요? 2026이 2026 나오는데요? 라고 생각할진 모르겠지만 여러분 보세요. 우리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left, right, mid 이렇게 일부분만 갖고 오는 함수로 가져온 숫자는 문자예요. 문자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리 내가 숫자를 갖고 와도 이 mid로 갖고 온 숫자는요, 앞뒤에 이렇게 따옴표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진정한 숫자로 바꾸려면 value 함수를 써줘야 돼요, 여러분. value 함수를 거치니까 어때요? 따옴표가 안 보이죠? 네, 진정한 숫자로 바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원리 정말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기출문제 풀 때 이 문제 관련 문제 나오니까 그때 또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확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문제 풀어볼게요. 12번에다 클릭하고요.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코드가 A이면서 얘가 첫 번째 조건이고요. 수량이 50 이상입니다. 얘가 두 번째 조건. 여러 개 조건을 만족하는 개수, 우리 count ifs 해보겠습니다. 가볼게요. 는 하시고 COU count ifs입니다. S 들어가요. 탭 FX 진행해 볼게요. 자, 우리 count ifs는 아까 우리가 배웠던 count if랑 똑같습니다. 자, 코드를 다 잡고요. 두 번째 칸에 못 찾는 거예요. A. 그래서 A라고 이렇게 써도 돼요, 여러분. 조건 범위, 조건 이렇게 직접 조건을 쓰셔도 되고 아까 제가 편하게 하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A를 이렇게 A가 적혀진 데 클릭하시면 돼요. 조건 범위, 조건입니다. 세 번째 칸 클릭해 볼게요. 역시 수량을 다 잡아 보시고 그 다음 칸에 조건이 뭐예요, 여러분? 50 이상. 이거 우리 구현할 수 있죠? 크거나 같다 50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탭 눌러볼까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셔야 되는데 조건 범위 조건, 조건 범위 조건입니다. 관계연산자나 문자 데이터 조건은 이렇게 따옴표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네, 됐습니다.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2개 나오죠? 됐습니다. 여기까지 통계함수 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 저랑 같이 수학삼각함수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학삼각 시트 클릭하시고 교재 한번 보시면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번에도 제가 만든 공식집 꼭 보시면서 같이 잘 따라해 보겠습니다. 1번 볼게요, 여러분. 1번에다 클릭하고요. F18셀의 판매 수량의 합계 구해 보겠습니다. sum 함수 해볼 거고요. 2번도 해볼게요. 판매 금액의 평균 구해 보겠습니다. average 함수 배워보도록 할게요. 는 한번 해보시고요. su sum에서 탭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sum은요 범위만 잡으시면 되거든요. 판매 수량 범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쭉. 자, 이렇게 범위만 잡으시면 되고요. 괄호 닫고 엔터 한번 해보면 돼요. 이렇게 됩니다. 평균 한번 구해볼게요. 는 하시고 AV average에서 탭 눌러주시면 돼요, 여러분. 네. 자, 이렇게 average하고 괄호가 열리면 얘도 범위만 잡으시면 돼요. 판매 금액 평균이니까 판매 금액만 쭉 다 잡아보겠습니다. 네. 괄호 닫고 엔터 해보겠습니다. 됩니다.
3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대리점명이 서초점인 판매 금액의 합계를 구해볼게요. sum if 배워볼 거고요. 4번도 해볼게요. 대리점이 강남점인 판매 수량의 평균 구해보겠습니다. average if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에다 클릭하고요. 는 su sum if에서 탭 fx 진행해 볼게요. 자, 여러분 sum if 공식인데요. 첫 번째 칸은 조건범위입니다. 대리점이 조건범위고요. 자, 대리점 다 잡아볼까요? 자, 이게 조건범위가 됩니다. 두 번째 칸 클릭하셔서 못 찾는 거예요, 여러분. 서초점. 그래서 마우스를 두 번째 칸에 클릭하고 서초점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조건범위 조건이 됩니다. 세 번째 클릭해 볼게요. 어디 합하실 거예요, 여러분? 판매 금액의 합계입니다. 자, 그래서 판매 금액을 다 잡아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됩니다. 조건 범위, 조건, 합할 범위입니다. 확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4번 해볼게요. 는 하시고 영어로 AV입니다. 자, 여러분 average if에서 탭 fx 진행해 볼게요, 여러분. 첫 번째 칸은 조건 범위인데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 대리점에서 강남점 찾아볼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칸은 아까처럼 대리점을 다 잡고 두 번째 칸 클릭하시고 강남점 클릭해 볼게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네, 조건 범위 조건입니다. 세 번째 칸 클릭해 볼게요. 자, 세 번째 칸 어디 평균 구하실 거예요? 판매 수량. 그래서 세 번째 칸에 커서를 놓고 판매 수량을 범위 다 잡아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들어갑니다. 조건 범위, 조건, 평균 구할 범위입니다. 확인 들어가 볼게요. 됐습니다. 5번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대리점이 서초점,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제품명이 TV, 이게 두 번째 조건이죠. 판매 수량의 합계 구해보겠습니다. 저희 여러 개 조건이 들어간 합계에 sum ifs 해보겠습니다. 6번도 해볼게요. 대리점이 구로점, 제품명 에어컨, 얘가 첫 번째, 얘가 두 번째 조건이죠. 여러 개 조건을 만족하는 평균 average ifs 해보겠습니다. 판매 금액의 평균 구해볼게요. 자, 해볼게요. 5번에다 클릭하시고 는 su sum ifs에서 탭입니다. s 들어가요, 여러분. 자, sum ifs 탭 누르시고 괄호가 열리면 fx 눌러볼게요. 여러분 제 공식집 보고 계시죠? 이렇게 여러 개 조건을 만족하는 합계는 합할 범위 먼저 잡아주셔야 돼요, 여러분. 판매 수량 합계니까 첫 번째 칸은 판매 수량을 먼저 다 잡아줍니다. 합할 범위를 먼저 잡아야 된다는 거 꼭 체크해 볼게요. 두 번째 칸 클릭하시고요. 자, 여기서부터 똑같이 반복됩니다. 조건 범위 조건이에요. 대리점이 서초점이니까 대리점 다 잡고요. 밑에다가 서초점 클릭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합할 범위, 조건 범위, 조건입니다. 그 다음 칸 또 클릭하시고 자, 이번에는 제품명이 TV죠. 제품명을 다 잡고 밑에다가 TV 이렇게 클릭하시면 돼요. 자, 공식입니다. 합할 범위, 조건 범위, 조건, 조건 범위, 조건입니다. 확인 눌러볼게요. 네, 됐습니다. 6번 해볼게요. 는 하시고 AV average ifs s 들어가요, 여러분. 탭 누르시고 fx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칸은 평균 구할 범위입니다. 자, 판매 금액의 평균 구할 거죠. 여러 개 조건이 들어간 평균은 평균 구할 범위 먼저 잡아요. 판매 금액을 쭉 다 잡아 볼게요. 자, 이렇게 평균 구할 범위를 잡고 두 번째 칸부터 조건 범위 조건, 조건 범위 조건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자, 두 번째 칸에 커서 놓고요. 대리점이 구로점입니다. 대리점을 다 잡고 밑에다가 구로점 클릭해 볼게요. 네, 이렇게. 그 다음 네 번째 칸 클릭하시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품명이 에어컨입니다. 제품명을 다 잡고 네, 그 다음에 못 찍으면 돼요. 에어컨, 에어컨이라고 쓴데 클릭하시면 돼요. 이겁니다, 여러분. 평균 구할 범위, 조건 범위, 조건, 조건 범위, 조건이에요. 확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6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7번 해볼게요. F24셀에 판매 수량의 중앙값 구해보겠습니다. 메디안 함수 해볼게요. 여러분 7번에다 클릭하고 는하고 me 메디안에서 탭 누르시면 돼요.
여러분 메디안 함수는 되게 쉬워요. 범위만 잡으시면 되는데 어디에서 중간값 구하는 겁니까? 판매수량. 그래서 판매수량만 범위 쭉 잡아주시면 돼요. 범위를 이렇게 잡고 괄호 닫고 엔터 해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7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이제 나머지 수학삼각함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에다 클릭하시고요. 문제 한번 볼게요. i 6셀에 각각의 단가 곱하기 판매 수량의 합을 구해보겠습니다. 썸 프로덕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단가가 무슨 뜻이에요? 한 개당 가격이죠. 1200원짜리 16개 팔았고 1500원짜리 15개, 2000원짜리 20개 팔았습니다. 이렇게 각각 곱한 값들의 합을 구하는 게 바로 썸 프로덕트입니다. 가볼게요. 는하시고 영어로 SU 썸 프로덕트에서 탭 눌러주십시오. fx 진행해 볼게요. 여러분 범위만 잡으시면 돼요. 썸 프로덕트는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에 단가를 범위 잡고 두 번째 칸 클릭해 보시고 그 다음 판매 수량 범위 잡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범위만 잡으면 각각 대응되는 것끼리 곱한 값들의 합이 나오게 됩니다. 확인 한번 눌러 볼게요. 됐습니다. 9번 해보겠습니다. H10셀에 대해서 소수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 해볼 거고요. 라운드 함수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정수 자리까지 내림 해볼게요. 라운드 다운 배워볼게요. 10의 자리까지 올림 해볼 거고요. 라운드 업이고요. 100의 자리까지 자름 해보겠습니다. 트렁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저 독고리가 자릿수에 대해서 정리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는요 반올림 올림 내림 할 때는 항상 자릿수를 해석할 때 문제를 보시고 까지로 해석하시고 그 까지에 대한 자릿수를 적어주시면 된다는 거 체크해 볼게요. 자릿수 한번 설명해 드려 보겠습니다. 소수점 기준으로 저희가 이렇게 부르잖아요. 소수 첫째 자리, 둘째 자리, 그리고 셋째 자리, 넷째 자리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순서대로 진행되다 보니 1, 2, 3, 4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정수 번째부터는요. 자, 0번째라 그래요. 1, 2, 3, 4를 순서대로 부르다 보니 정수는 0번째, 1의 자리, 10의 자리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100의 자리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1000의 자리는 마이너스 3이 되고요. 만 자리는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거 꼭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 자릿수를 기준으로 저희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9번에다 클릭하시고요. 는 자 가볼게요. 는 하시고 ROU 라운드에서 탭입니다. H10 클릭하시고요. 콤마 몇째 자리까지 한대요. 소수 둘째 자리까지 2 쓰고 괄호 닫고 엔터입니다. 네 이렇게 들어갑니다. 10번에다 클릭해 볼게요. 는 하시고 ROU 라운드 다운에서 탭입니다. 자, H11 클릭하시고요. 콤마. 여러분, 정수 자리까지죠? 1의 자리는 0입니다. 괄호 닫고 엔터 해볼게요. 자, 11번 클릭해 볼게요. 자, 는 한번 해볼게요. ROU 라운드업에서 탭. 그 다음에 H12 클릭하시고요. 콤마. 이번에는 10의 자리까지 올림할 거니까 우리 10의 자리는 자릿수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쓰고 괄호 닫고 엔터 해볼게요. 네, 이렇게 됩니다. 이번에는 12번 문제 배워보겠습니다. 자, J13셀에 H13셀 값에 대해 100의 자리에서 자름하시오. 여러분, 항상 문제 읽을 땐 까지로 해석하는 거죠. 에서라고 했으니까, 자, 보세요. 100의 자리에서 그랬으니까 1000의 자리까지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자릿수는 마이너스 3이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는 하시고 영어로 TR, 자, 트렁크에서 탭입니다. H13 클릭하시고요. 콤마 마이너스 3 하시면 됩니다. 괄호 닫고 엔터 해볼게요. 네,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1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H14에 대해서 크지 않은 정수 구해볼게요. 인트 함수고요. 1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해볼게요. 13번에 클릭하시고 는 int 탭 찍어볼까요? 여러분 5.5보다 크지 않은 정수는 뭐가 돼요? 정수는 소수점 없는 숫자인 거 아시죠? 5.5보다 크지 않은 정수는 5가 나오고요. 똑같이 해볼게요. 는하고 int 탭 마이너스 5.5 클릭하고요. 괄호 닫고 엔터 해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5.5는 음수잖아요. 자, 얘보다 크지 않은 정수는 6이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 문제 풀어볼게요. 15번입니다. I 18셀에 20과 30의 요 사이에 대해서 랜덤 숫자, 아무 숫자나 나오게 해보겠습니다. 랜드 비트윈 해볼게요. 15번에 클릭하시고 따라와 보시죠. 는 array 랜드 비트윈에서 탭. 그럼 여기다 이제 적으시면 되겠죠. 20, 어디? 30 괄호 닫고 엔터하면 20과 30 사이에 아무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저는 지금 27 나왔지만 아마 여러분들은 다른 숫자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이거는 매번 할 때마다 틀리거든요. 이 안에 더블 클릭하고 또 엔터하면 아까 저 27 나왔는데 20이 나오죠. 랜덤 숫자라는 거 꼭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수학삼각 함수 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저랑 데이터베이스 함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데이터베이스 시트 클릭하시고 저랑 같이 문제 읽고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이렇게 함수 이름 앞에 D라는 글자가 붙어요. 그래서 설명드려 볼게요. dsum은 조건에 맞는 합계 구하는 거고요. daverage는 조건에 맞는 평균 구하는 겁니다. dmax는 조건에 맞는 최대값, dmin은 조건에 맞는 최소값 구하는 거예요. dcount랑 dcounter는 조건에 맞는 숫자 개수 또는 조건에 맞는 개수입니다.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함수 이름 앞에 d가 붙어요. 그래서 공식은 똑같이 들어갑니다. 자, 가볼게요. 첫 번째 칸은 제목을 포함해서 다 잡고요. 두 번째 칸은 계산할 제목 또는 번째를 쓰면 됩니다. 세 번째, 제목을 포함한 조건을 잡습니다. 자, 그래서 같이 한번 문제 읽고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 보겠습니다. F18셀에 제품명이 TV인 판매 금액의 합계 구해볼게요. 여러분, 여기 클릭해 볼까요? 예, 찍고 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ds 적어볼게요. dsum에서 탭 괄호가 열리면 fx 눌러볼게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첫 번째 칸은 제목을 포함해서 다 잡습니다. B2부터 F17까지 범위 다 잡아볼게요. 첫 번째 칸은 제목을 포함해서 다 잡아줘요. 두 번째 칸 클릭해 볼게요. 두 번째 칸은 계산할 제목이라 그랬죠? 자, 어디 합계 구하실 거예요? 판매 금액. 그래서 판매 금액 제목 찍어 볼게요, 여러분. 네, 이렇게 제목을 찍어도 되고요. 아니면 이 판매 금액이 몇 번째 칸이에요?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제목을 찍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4라고 써도 됩니다. 네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칸. 자, 세 번째 칸은 제목을 포함한 조건인데 여러분, 어디가 조건입니까? 제품명이 TV.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잡으시면 돼요. 제품명이 TV가 됩니다. 자, 전체 범위 계산할 번째 그리고 제목 포함한 조건이에요. 확인 눌러볼게요. 됐습니다. 자, 이번엔 dmax 해볼게요, 여러분. 자, 이번에다 클릭하고요. 대리점이 서초점인 판매 수량의 최대값 구해볼게요. dmax 해볼게요. 자, 는 여러분 dmax에서 탭 눌러주십시오. 괄호가 열리면 fx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칸은 제목 포함해서 다 잡는다고 했죠? 여러분, 제목 포함해서 다 잡아 볼게요. B2부터 F17 이렇게 범위 잡고 두 번째 칸 클릭해 볼게요. 두 번째 칸은 계산할 제목인데요. 어디에 최대값 구할 거예요? 판매 수량 제목 찍어 볼게요. 이렇게 판매 수량 제목 찍어도 되고 아니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그래서 5라고 쓰셔도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는 제목을 한번 클릭해 봤고요. 세 번째 조건이 뭐예요? 대리점이 서초점입니다. 자, 대리점이 서초점. 이렇게 제목 포함한 조건 잡는 거예요. 전체 범위 계산할 제목, 제목 포함한 조건입니다. 확인 눌러볼게요. 자, 3번 해볼게요.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제품명이 에어컨인 판매 금액의 최소값입니다. dmin 해볼 거예요. 자, 3번에다 는 dmin에서 탭 fx. 자, 가볼게요, 여러분. 첫 번째 칸은 제목 포함해서 다 잡고요. 두 번째 칸 어느 제목 구할 겁니까? 판매 금액의 최소값이요. 판매 금액 제목 찍어볼게요. 세 번째 칸 제품명이 에어컨인데 여러분 여기 제품명이 에어컨이라고 붙은 게 없죠?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는 취소 누르고 여기에다 클릭해서 직접 써줘야 돼요, 여러분. 에어컨 이렇게
우리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 조건은 이렇게 이어지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 꼭 체크해 볼게요. 자, 그래서 다시 해볼까요? 는하고 dm, d민에서 탭, fx 가볼게요, 여러분. 첫 번째 칸은 다 잡고, 두 번째 칸 계산할 제목은 판매 금액. 자, 세 번째 칸 우리 아까 적었죠? 제품명이 에어컨이 됩니다. 자, 전체 범위 계산할 제목, 제목 포함한 조건이에요.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네. 자, 그러면 대리점이 강남점인 판매 수량의 평균 D 에버리지 구할 건데, 여러분 보세요. 대리점 밑에 강남점이 없죠? 그래서 얘도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대리점 밑에 직접 강남점이라고 써주셔야 됩니다. 엔터 한번 해보고 가볼게요. 는 하시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D 에버리지 탭 fx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공식 눈에 익죠? 처음엔 다 잡아보시고 이렇게 두 번째 어느 제목을 평균 내실 거예요? 판매 수량 세 번째는 제목 포함한 조건이죠? 이렇게 두 개 잡아볼게요. 대리점이 강남점입니다. 전체 범위 계산할 제목, 제목 포함한 조건입니다.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5번 풀어볼게요. 제품명이 TV인 데이터의 개수입니다. 디카운트인데요. 자, 디카운트 별표해 볼게요. 우리 디카운트는 조건에 맞는 숫자 개수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별표해 주세요. 계산할 제목은 숫자나 날짜 데이터 제목을 꼭 찍어야 됩니다. 이 말은 문자 데이터가 들어간 제목은 절대 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가볼게요. 는 하시고 DC 디카운트에서 탭 fx. 자, 우리 첫 번째 칸은 다 잡아보죠. 두 번째 칸. 자, 두 번째 칸 계산할 제목인데 디카운트는 숫자가 들어간 제목 찍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얘 찍어도 되고 얘 찍어도 돼요. 이런 거 찍으면 안 돼요, 여러분. 네, 저는 판매 금액 찍어볼게요. 자, 세 번째 칸에 클릭하고 이렇게 두 개 잡아볼게요. 제품명이 TV, 전체 범위 계산할 제목, 숫자가 들어간 제목 찍어야 되고 세 번째 제목 포함한 조건이 됩니다.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풀어볼게요. 대리점이 서초점인 개수예요. 자, 대리점이 서초점인 개수 디카운터입니다. 체크해 볼까요? 디카운터는요, 조건에 맞는 개수예요. 자, 요거 체크해 볼게요. 계산할 제목은 아무 제목이나 클릭하셔도 됩니다. 가볼게요, 여러분. 는 DC 디카운터에서 탭 fx 눌러볼게요. 자, 여러분 첫 번째 칸은 제목 포함해서 다 잡습니다. 네, 이렇게 제목 포함해서 다 잡고 두 번째 칸 어느 제목을 세셔야 된다고요? 아무 제목이나 클릭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대리점 세는 거니까 B2 클릭해 볼게요. 전 아무 제목 찍어도 돼요. 다. 세 번째 조건은 뭐예요? 대리점이 서초점. 자, 대리점이 서초점 이렇게 두 개 잡아볼게요. 전체 범위 계산할 제목, 제목 포함한 조건입니다. 확인 들어가 볼게요. 네, 됐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데이터베이스 함수 모든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함수의 마지막입니다. 찾기 참조 시트 클릭하시고요. 저 돋골이랑 마지막 함수 파트 잘 시작해 보겠습니다.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G3셀에 제품 코드의 첫 번째 글자를 이용해서 K3부터 L6 영역을 참고해서 단가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Vlookup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랑 같이 Vlookup 공식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리 Vlookup은 세로 방향에서 찾을 때고요. Hlookup은 가로 방향에서 찾는 겁니다. 그래서 세로 방향이란 이렇게 찾는 거고요. 가로 방향은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세로로 찾는 건 V, 그리고 가로로 찾는 건 Hlookup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두 개 함수 공식은 그래서 방향만 틀리지 공식은 똑같이 진행됩니다. 처음엔 찾을 값, 두 번째는 찾을 범위, 세 번째는 찾을 번째가 들어가요. 네 번째는 정확한 거 찾을 땐 0이라고 쓸 거고 비슷한 거 찾을 땐 1이라고 쓰게 됩니다. 자,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1번에다 클릭해 보시고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내가 가져올 단가가 세로 방향으로 나열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 Vlookup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하시고 영어로 VL, 자, V룩업에서 탭 누르시고 FX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제품 코드 첫 번째 글자로 찾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제품 코드 첫 번째 자료에서 왼쪽에서 한 글자 가져오려고 하셔야 됩니다. 따라해 보시죠. 레프트 괄호 열어볼게요. 제품 코드 첫 번째 글자 클릭하시고요. 콤마 1 괄호 닫아볼게요, 여러분. 네, 여기까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소리는 제품 코드 첫 번째 자료 B3에서 왼쪽에서 한 글자 가져오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왼쪽에서 한 글자니까 A를 찾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찾을 값이에요. 두 번째 칸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어디에서 찾는데요, 여러분? K3에서 L6을 참고한대요. 그래서 범위 잡아 보겠습니다. K3부터 L6 이렇게 범위 잡고 F4 한번 눌러주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서 찾을 거고 쟤네들 다 여기서 찾을 거니까 이렇게 범위 잡고 F4 눌러주셔야 됩니다. 달러가 4개 들어가야 돼요. 왜요? 요 밑에 있는 애들 다 이 범위에서만 찾을 거기 때문에 이 찾을 범위는 고정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클릭해 볼게요. 여러분, 내가 갖고 올 건 뭐예요? 단가인데 단가가 몇 번째 칸에 있습니까? 두 번째 칸에 있죠. 그래서 2라고 쓸 거고 네 번째 칸 클릭하고요. 나 A 찾을 거라 그랬죠? A 찾을 건데 나는 A라고 정확한 글자를 찾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야 돼요? 0이라고 쓰게 됩니다. 자, 여러분, 처음에 찾을 값, 두 번째 찾을 범위, 세 번째 찾을 번째, 네 번째는 정확한 거 찾는 거 0이라고 합니다.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네, 됐습니다. 자, 채우기 핸들 걸어보겠습니다. 2번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문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H3셀에 점수를 찾을 거예요. 그래서 뭐 갖고 올 거예요? 등급 가져올 겁니다. 어디를 참고한대요? L8부터 P9를 참고해 보겠습니다. 가볼게요, 여러분. 내가 가져올 등급이 가로 방향으로 나열되어 있죠? 그래서 H룩업 진행해 보겠습니다. 는 하시고 HL. 자, 여러분, H룩업에서 탭 누르시고 FX 같이 해보시죠. 그러면 여러분, 저 찾으려고 하는데요. 점수로 찾을 겁니다. 나 90점 찾을 겁니다, 여러분. 90점. 얘가 찾을 값이 돼요. 두 번째 칸 클릭해 볼게요. 두 번째 칸은 찾을 범위인데 어디를 참고해서 찾으래요? L8부터 P9를. 그래서 범위 잡아 보시죠. L8부터 P9. 얘도요, 이렇게 범위 잡고 뭐 눌러요? F4 눌러줘야 됩니다. 네, 고정을 시켜줘야 돼요. 왜? 이 밑에 있는 애들 다, 그쵸? 여기에서만 참고해서 찾을 거기 때문에 찾을 범위는 범위 잡고 F4, 달러 표시가 4개 나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칸 클릭해 볼게요. 내가 가져올 등급은 몇 번째 줄에 있어요, 여러분? 네, 등급은 두 번째 줄에 있죠? 그래서 2라고 쓸 거고요.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칸 클릭해 볼게요. 여러분, 내가 찾을 90점은 여기 90이라고 있네요. 그쵸? 근데 여러분, 이 밑에 있는 점수들 볼까요? 자, 99점, 85점, 88점, 75점 이런 애들도 찾아야 되는데 이 99점, 85점 이런 애들이 여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앞으로 찾을 값들이 한 개라도 없다면 이건 여러분 비슷한 값 찾는다고 1이라고 써줘야 돼요, 여러분. 네. 자, 가볼게요. 찾을 값, 찾을 범위, 찾을 번째 비슷한 거 1입니다. 확인 한번 눌러보십시오. 네, 됐습니다. 채우기 핸들, 요 채우기 핸들 점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여러분. 됐습니다. 이번에는 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I3셀의 제품 코드 마지막 데이터를 이용해서 1이면 슈퍼, 2면 골드, 3이면 실버, 4면 브론즈입니다. 추주함수 배워볼게요, 여러분. 자, 우리 추주는요, 셀 주소나 계산식이 들어가게 되고요. 자, 여기 별표해 보시죠. 두 번째 칸부터 답만 적게 됩니다. 같이 해볼게요, 여러분. 3번에다 클릭하시고요. 는, 자, 따라해 보시죠. 영어로 CH. 자, 여러분, 추주에서 탭입니다. FX 따라와 주십시오.
여러분 추주 첫 번째 칸은 계산식을 쓸 건데 여기 볼까요? 다시 제품 코드의 마지막 데이터입니다. 아까 우리 첫 번째는 left 썼죠? 마지막이라고 함은 오른쪽에서 한 글자 갖고 오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볼까요, 여러분? 오른쪽 right 적어볼게요. right하고 괄호 열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품 코드 첫 번째 자료를 찍고 몇 글자 갖고 와야 돼요? 콤마 1, 한 글자 갖고 와야 됩니다. 자, 이렇게 오른쪽에서 제품 코드 첫 번째 자료에서 오른쪽에서 한 글자 갖고 왔어요. 그래서 1이라고 이렇게 보이시죠? 두 번째 칸 클릭해 볼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추주는요, 두 번째 칸부터 답만 적게 됩니다. 자, 1일 때 뭐예요? 슈퍼. 자, 순서대로 가볼게요. 한글로 바꿔주시고 슈퍼 탭, 골드 탭, 실버 탭, 브론즈 탭 이렇게 가시면 돼요, 여러분. 자,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두 번째 칸부터 이렇게 답만 적어주시면 되세요. 됐습니다. 확인 누르시고 채우기 핸들 가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search랑 find 함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M12셀에 K11셀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소문자 A의 위치를 표시해 보겠습니다. search 함수 배워볼 거고요. 5번도 한번 같이 해볼게요. K11셀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소문자 A의 위치를 역시 표시해 보겠습니다. find 함수 해볼게요. 둘 다 소문자 A를 찾고 있죠. 여러분 여기 볼게요. search랑 find는 둘 다 찾는 겁니다. 처음엔 찾을 값 그리고 찾을 주소를 클릭하면 돼요. 이 셀 주소에서 찾을 값이 몇 번째 있는지 찾는 건데 우리 search는 찾을 때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근데 find는 대소문자를 구분해서 찾아줘요.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4번에다 클릭하시고 는 영어로 가볼게요. SE search에서 탭 FX 클릭해 보겠습니다. 요거 눌러주십시오. 자, 제가 못 찾는다 그랬어요. 소문자 A 찾을 겁니다. 소문자로 A 찾을게요. A라고 써볼게요, 여러분. 네. 자, 두 번째 칸 클릭해 볼게요. 나 소문자 A 찾을 겁니다. 두 번째, within text 어디에서 찾겠냐 이거예요. 여기 클릭해 볼까요? 네, 이렇게 되면 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 나 소문자 A를 여기서 찾는데 아까 제가 search는 대소문자 구분 안 한다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자료, 대문자 A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1이라고 뜨게 되는 거예요.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find로 소문자 A 찾아볼게요. 얘는 대소문자 구분해서 찾는다고요. FI find에서 탭 fx. 자, 여러분 똑같이 소문자 A 찾을 겁니다. 네, 소문자 A. 두 번째 within text 어디에서 찾겠냐? 예, 클릭해 볼까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자, 소문자 A 여기 있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있죠. 그래서 얘는 대소문자 구분해서 찾으니 이렇게 5라고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네, 됐습니다. 확인입니다. 자, 이번에는 6번 문제, 7번 문제 저 독골이랑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컴활 2급에서 제일 어려운 파트인데 제가 제일 쉽게 설명해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공식 정리를 정말 잘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 설명 듣고 한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6번에다 클릭해 보시고요. 문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등급별 판매가를 이용해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월간 판매액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월간 판매액은 3월 판매량 곱하기 등급별 판매가를 하래요. 이렇게 계산식이 있는 문제는 계산식 순서대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가볼게요, 여러분. 는 하시고 는 한 다음에 3월 판매량 클릭해 볼게요. 곱하기, 자, 뭐 하래요? 내가 갖고 올 건 등급별 판매가인데 이게 금액이 세로 방향에 있어서 Vlookup, 아까 우리가 배웠던 Vlookup 해도 되겠지만 지금 주어진 함수는 인덱스랑 매치를 하라고 이렇게 제시가 됐죠. 저희는 인덱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in 인덱스에서 탭 fx 진행해 볼게요, 여러분. 인덱스로 판매가 금액을 갖고 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그냥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인덱스 공식이 이렇게 뜹니다. 자, 인덱스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인덱스는 처음에 순수 범위를 잡습니다. 순수 범위라 제목을 뺀 나머지 범위를 순수 범위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범위 잡아볼게요. 이렇게 국산 A2 플러스부터 41,300원까지 이렇게 잡고, 역시 저 밑에 있는 애들 다, 얘네들 다 여기에서 찾을 거니까 F4 달러가 4개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얘가 바로 순수 범위입니다. 우리 인덱스는 세 번째 칸부터 먼저 합니다. 자, 얘가 순수 범위고 얘가 행이고 얘가 열이라고 했죠? 그래서 세 번째 칸, 여러분 열 먼저 생각해 주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갖고 올 건데 여기에서 몇 번째 거 갖고 올 거예요? 금액 갖고 올 거죠? 얘가 몇 번째 칸에 있습니까? 두 번째 칸. 그래서 2라고 쓰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까지 한번 이해해 볼게요. 이 범위에서, 그래서 범위 잡았고요. 여기서 두 번째 칸 갖고 올 거예요. 그래서 2라고 쓴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칸 클릭해서 우리 뭐 찾을 거예요? 내가 국산 등급인지 미국산인지 호주산인지 몇 번째 줄에 있는지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매치 함수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치 괄호 열어볼게요. 여기까지 따라와 주십시오. 여러분 매치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매치는 처음에 찾을 값이 들어가고, 두 번째는 찾을 범위, 세 번째는 정확한 거 찾는다 그래서 0 쓰셔야 됩니다. 자, 볼게요 여러분. 나 얘 찾을 겁니다. 국산 A 뿔뿔, 얘 찾을 거야. 등급 찾을 거야. 그래서 얘 클릭하고 얘가 찾을 값이 됩니다. 콤마 어디에서 찾을 겁니까? 여기서. 쟤네들 다 여기서 찾을 거니까 F4 눌러야 돼요 여러분. 자, 따라와 보세요. 찾을 값 콤마 찾을 범위입니다. 그리고 콤마 정확한 거 찾아야 되겠죠? 0 쓰는 거예요. 괄호 닫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다 푼 겁니다 여러분. 인덱스 순수 범위 열, 두 번째 열 거 가져올 거고, 두 번째 칸에는 행 넘버 찾는 건데 그게 바로 매치로 우리 구현해 봤습니다. 찾을 값, 찾을 범위, 정확한 거 찾는다 그래서 0이에요. 확인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채우기엔들 걸어볼게요.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 7번 문제 풀어볼게요.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7번에다 클릭하시고요. 3월 판매 수량에서 첫 번째로 많이 판매를 한 지점명을 다음 함수를 사용해서 B25셀에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배웠던 인덱스 그리고 매치, 라지 함수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에다 클릭하시고요. 우리 갖고 올 거 인덱스 들어가 볼게요. 인덱스에서 탭 누르시고 fx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대화 상자 뜨면 확인입니다 여러분. 이거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 계셔서 이거 별거 아니고요. 아까 제가 함수 공식에서 알려드렸던 array 순수 범위 행 넘버 열 넘버예요. 그래서 그냥 확인만 누르시면 돼요 여러분. 자, 첫 번째 칸은 순수 범위입니다. 횡성점부터 908,600,000원까지 이렇게 잡아볼게요. 인덱스의 첫 번째 칸은 제목을 뺀 나머지 범위만 잡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칸 클릭해 볼게요. 인덱스는 세 번째 칸부터 먼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우리 뭐 갖고 올 거예요, 여러분? 지점명이죠? 여러분, 아까 우리 이렇게 잡았는데, 지점명이 몇 번째 칸에 있습니까? 첫 번째 칸에 있죠? 그래서 여기다 1이라고 써주면 돼요. 순수 범위, 열 넘버 먼저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칸 클릭해 볼게요. 우리 찾아볼게요. 뭐 찾을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로 많이 판매한 거 찾을 거예요. 자, 매치 괄호 열어볼게요. 여기까지 따라와 주십시오. 매치 나 찾을 겁니다. 뭐 찾을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로 많이 판매한 거 찾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라지 함수로 첫 번째로 많이 판매한 거 찾아볼게요. 라지 괄호 열고, 네, 라지하고 괄호 이렇게 열어주시고요. 3월 판매량 범위 잡아볼게요. 자, 이렇게 범위 잡고 첫 번째로 많이 판매한 거니까 콤마 1 적어보겠습니다. 괄호 닫아볼게요. 네, 여기까지 따라와 주시고 이해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D18에서 D22까지 범위에서 첫 번째로 많은 값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번에 매치인데 함수를 써서 찾을 값을 구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칸에 이렇게 라지라는 찾을 함수를 썼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떻게 할 거냐면 함수에 쓰였던 범위를 한 번 더 잡을 거예요. 나 여기서 찾을 거다. 그리고 콤마하고 0 정확한 값 찾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라지 쓰셨으면 콤마 한 다음에 이 범위를 한 번 더 잡는 거예요. 자, 해볼까요?
콤마하고 나 여기서 찾을 거다. 이렇게 범위 잡는 거예요. 그리고 콤마 정확한 값 찾을 거니까 0입니다. 괄호 닫아볼게요. 네,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찾을 함수, 함수에 쓰인 범위, 그리고 정확한 값 0이에요. 자, 여기에서 보면 더 정확하겠네요. 자, 로직 찾을 함수, 함수에 쓰인 범위, 정확한 것 찾겠다. 그래서 0입니다. 확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2000점 나오면 제대로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함수 모든 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함수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함수는 여러분 공식집 보면서 하시면 저절로 외워집니다.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제가 현장에서 20년간 가르쳐 봤잖아요. 함수 공식집 보고 연습하시면 일주일도 안 되게 여러분 그 공식이 머릿속에 다 들어오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모니터만 보고 푸시는 분들 많으세요. 오늘부터 공식 보면서 하나하나씩 대입해서 연습하는 그런 방법을 꼭 추천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컴활 2급 실기함수 모두 풀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두 번째 파트 계산 작업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은 세 번째 파트 분석 작업 강의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 파트는 재미있습니다. 더불어 실무에도 많이 사용되는 파트이니까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힘내시고 열심히 열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덕골이었습니다.